체형이 다르면 스쿼트를 할 때 자세가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퇴골이 길고 상체가 짧을수록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상체가 접히고 상체를 세우기 더 어려워져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입니다. 혹시 스쿼트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동을 안 하는 분은 있어도 스쿼트를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스쿼트는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동작이에요. 하지만 그 스쿼트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잘못하는 자세 탑 4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거 보이시죠? 특히 깊이 스쿼트를 할 때 종종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쿼트를 할 때 허리 아랫부분이 둥글게 말리는 현상을 버딩크라고 하는데, 스쿼트 도중 골반의 윗부분이 뒤로 말리면서 요추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척추의 가장 위험한 움직임은 부하가 걸린 채로 회전하여 굽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허리가 둥글게 말리면 척추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계속 버딩크가 생긴다면 필요하지 않게 허리의 굽힘, 펌이 일어나 요추에 부담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무거운 무게를 들고 여러 번 횟수를 반복하여 스쿼트를 하는데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것은 허리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버딩크는 왜 일어날까요? 버딩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척추 기립근이 약해진 것과 햄스트링이 단축된 것을 대표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몸의 골반을 기준으로 골반의 위쪽에는 척추 기립근이, 아래쪽에는 햄스트링이 붙어 있어요. 척추 기립근이 수축을 하면 골반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고, 햄스트링이 수축하면 골반을 뒤로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립근과 햄스트링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고 척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엉덩이가 둥글게 말리는 분들은 기립근과 햄스트링을 체크해 보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기립근을 강화해주고 햄스트링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슈퍼맨 자세, 로만 체어 백 익스텐션이 있어요. 또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틈틈이 해주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 정반대인데,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는 거예요. 이 역시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는 스쿼트는 복근의 힘, 복압이 풀려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경우입니다. 또 골반 전방 경사이신 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지 않도록 척추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복근과 등 하부 근육과 같은 몸통의 근육을 이용해 척추의 기울기를 잘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부의 압력을 풀지 않는 방법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전방 경사가 있다면 골반 전방 경사를 교정하기 위한 운동들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내 체형에 맞는 보폭을 찾지 못한 경우예요. 우리가 체형에 맞는 보폭을 찾지 못하면 스쿼트를 할 때 지나치게 상체가 숙여질 수 있어요. 체형이 다르면 스쿼트를 할 때 자세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몸의 비율에 따라 스쿼트 자세로 앉았을 때 상체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퇴골의 길이가 긴 사람과 대퇴골의 길이가 짧은 사람이 스쿼트를 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무게 중심선을 맞춰보면 우리 몸통과 다리 길이 비율에 따라서 스쿼트를 했을 때 상체의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퇴골이 길고 상체가 짧을수록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상체가 접히고 상체를 세우기 더 어려워져요. 따라서 신체 비율 때문에 상체를 세우기 어려운 분들이 상체의 각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발의 넓이를 넓히는 게 더 좋습니다. 발의 넓이를 넓히면 옆에서 보았을 때 대퇴골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짧게 만들어주며 상체를 덜 숙여지게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양 발의 간격을 넓게 하면 상체를 세우기 좀 더 쉬워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발의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모이는 분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주로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반이 넓습니다. 골반이 넓으면 큐각이라고 하는 각이 커지는데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과하게 활성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허벅지에 붙은 근육의 무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앞과 뒤, 안과 바퀴예요.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한 대퇴직근,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는 크기도 크고 힘도 강해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설 때 가장 큰 힘을 쓰지만 과도하게 활성될 경우 무릎이 안쪽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맨몸으로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바깥쪽 근육은 긴장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간다면 바깥쪽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늘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대퇴근막 장근이 짧아졌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마사지볼로 대퇴근막 장근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내전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병행해주면 골반과 하체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스쿼트를 할 때 잘못된 자세 4가지 케이스와 간단한 해결책을 다뤄보았어요. 사람마다 스쿼트를 할 때 자세가 잘못 나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전문가에게 자세 평가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